네, 김경준 부장님과 월간 주포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장님께서 또 하반기에 주목하고 계신 핵심 투자 포인트, 그 두 번째는 무엇인지 또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뽑은 두 번째는 고배당, 고현금, 그리고 저PBR 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실적적인 부분이 미국 쪽에서도 기스가 날 수도 있거든요. 하반기 때 뭐 유동성에 의해서 미국도 금리 인하하고 좋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감세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추경에 의해서 뭔가 올라갈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미국이 약간 주춤할 때 우리나라가 뭐가 좋으냐 라고 제가 봤을 때에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라고 있는데, 그게 꺾일 때에 진짜 역외상관관계로 고배당 종목들이 치고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이제 자료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국내의 반도체를 제외하고 올해, 내년, 뭐 내후년까지 해가지고 캐펙스 증가, 결국은 설비 투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감소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익 잉여금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가 끌어가지고 너 이거 돈 주주를 위해 써라 라든지 압박 아닌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이 돈이 고배당 종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적인 부분이죠.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배당 성량을 뭐 높여라 라든지, 아니면 그 배당에 따른 소득은 우리가 분리 과세해 줄게, 이런 쪽으로 당근을 주면서 이쪽에다가 뭔가 시중에 자금을 조금 넣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거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이쪽으로 굉장히 올라갈 건데, 이 부분에 의해 가지고 보면 제 같은 경우에 한 12월 작년 초에 뭐 여러 차례 언급도 하고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 현대GF홀딩스 그리고 한화, 요 종목인데, 지금도 이제 목표 주가가 아직도 30% 이상 남았거든요. 두 종목 다. 둘 다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적극적인데 주가는 당시에는 안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고, PBR이 한 0.2배 정도 수준이었고, 그 중에서 현대GF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한번 염두를 해봐야 되는 게, 주가가 계속 안 움직일 때 우리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상속 이슈라든지 뭔가 걸려가지고 재벌이다 이러면 주가를 쭉 눌러서 안 움직이겠다 싶은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지선 회장이 72년생이고 본인 지분이 한 40%인데 일가 지분이 77%로 높거든요. 그런데 워낙 나이가 총수 일가라든지 이런 것 치고는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그런 상속적인 이슈보다는 기업 주주 가치 제고라든지 이런 데에 더 신경을 쓴다. 그러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조합이 된다는 게, 저 PBR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장이 있어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특정 땡땡땡 홀딩스라든지, 뭐 아니면 그 종목들 몇 개만 살펴봐도 세방, 신도리코, 태강산업, 뭘 놓고 보더라도 그냥 단순히 저 PBR이라서 오를 때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 PBR인데 특정 산업이랑 맞물려 가지고 제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자동차라든지 자동차도 사실은 현금 많이 벌고 있고 저 PBR이라서 툭 건드리면 올라갈 거리들이 많은데, 지금 환율하고 이런저런 것들 관세 때문에 눌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PBR에서 단순히 업종을 불문하고 치고 가는 쪽이 있는가 하면, 언젠가는 이런 업종까지 버무려 가지고 올라갈 때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재밌는 게, 배당 성량이 높은 애들이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배당 성량이 낮은데 앞으로 압박에 의해서 올라갈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올라가는 쪽도 있거든요. 다른 요인이지만, 두산전자 때문이지만 두산도 포함이 되고 HDC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양손에 떡을 쥐듯이 버무릴 수가 있다. 그러면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열심히 했던 회사 쪽으로 돈이 갈 수도 있고, 반면에 자사주 매입은 충분한데 소각을 전혀 안 했던 애를 쪼을 수도 있고, 잠재 자사주 소각이 일어날 회사를 들어갈 수도 있고, 아이디어가 이쪽에서만 해도 너무 많다. 그리고 끝으로 배당 성향도 낮고 자사주 소각도 유의미하지 않은데 현금이 엄청 많고 유보율이 엄청 많아요. 지금 정부가 이제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들어가고 이러면서 정부 지출로 뭔가 그 추경을 통해서 활성화도 시키겠지만, 분명히 다음 정권에서는 민간도 끌습니다. 민간 기업한테도 너희도 여기에 동참해라 하면서 현금 많은 애들 절대 가만히 안 둬요. 현금을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안 하면 뭔가 불이익을 줍니다.
그리고 그 배당 쪽으로다가 국민들이 이제 뭔가 들어갔을 때 인센티브도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뭐 굉장히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그때는 욕을 먹어가면서 거지존을 이제 참고 있었죠. 이제 끝까지 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나는데 배당 때문에 플러스 나는 이 보릿고개도 넘어서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뚫은 종목도 있고 지금 요 아이디어로 지속적으로 종목 세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종목도 무궁무진하고 재밌다. 그래서 종목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유틸리티 쪽에서 환율 하락과 더불어서 한국가스공사도 이쪽이고 그리고 대방, 코리안리 그리고 한화생명, 노루홀딩스 다 같은 부류예요. 그리고 건설로 들어가면 GS건설, GS건설도 한 0.38배, 0.3배 요 정도 되고 요즘에 이제 원전이랑도 같이 묶여가지고 핫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한 0.6배인데 저 PBR이기도 하면서 원전이랑 이래 붙는데 저 PBR 0.6이 말이 돼? 이거 1배는 가야지 해버리면 또 위로 쏠 수 있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그냥 매일 종목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특징주 테마성 종목만 보시는 분도 계신데 이쪽이 엄청 재밌어질 겁니다. 그래서 꼭 이쪽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배당 고연금 저PBR 쪽 계속해서 종목을 순환하면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네. 여전히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다라는 거네요. 네, 뭐 상폭 개정까지도 같이 얽혀서 어쨌든 이쪽으로 계속 긁을 겁니다. 부장님이랑 같이 월간 주포를 진행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참 보는 방향이 좀 비슷하다. 저도 이제 두 번째로 준비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사실 이거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당장 다음 달 6월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가 뽑히는 만큼 말씀하셨던 이제 추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로 부양책에 대한 의지를 초기에 또 발표할 수가 있고 또 새롭게 또 출마된 이후로 본인이 내걸고자 하는 핵심 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인 또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올해 하반기에 또 기대가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누가 대통령이 될지 100% 확신은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지지율이 높은 좀 여야 간의 후보의 또 주요 정책들 중에 가장 공통되는 정책이 뭐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식시장에 대한 좀 부양책. 앞전에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해보자. 라는 게 좀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 두 번째는 AI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부분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또 공감하는 바가 이 저PBR 주식 중에 앞으로의 좀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내면 실질적으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저평가, 바닥주 중에서도 또 큰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주식들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부분을 좀 한국에 조금 더 특화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과거 금융위기 이후로 어떠한 특징이 좀 생겼냐면 이렇게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 부양책을 펼쳤을 때 그 유동성이 바로 뭐 핵심 산업군, 뭐 경기로 쏠리는 게 아니라 우선시 부동산으로 가게 되는 참 아직까지도 저는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돈을 풀면 그 돈이 가장 먼저 부동산으로 향해 간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새로운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들이 보다 빠르게 나와져서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가기 전에 주식시장으로 좀 향해 와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 산업들의 양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제 희망사항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부동산을 향해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그럼 이거를 주식 투자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면 건설 쪽이 좀 좋아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나 건설의 밸류를 보니까 지금 최근 기준으로 밸류가 역대 최저 PBR 밸류더라고요. 즉 굉장히 쌉니다. 굉장히 싼 국면에서 이제 부양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건설주가 반등을 한다. 그 와중에 아까 부장님께서도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최근 건설주 중에서도 원전주랑 엮이면서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그 다음에 뭐 후속주로 DLC 같은 기업들이 건설주이지만 원전에 대한 성장 동력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저는 이들의 건설주들을 봤을 때 과거 1, 2년 전에 조선주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조선주가 실적에 대한 성장이 두드러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가치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PBR로 밸류를 평가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 실적 성장이 가시화가 되면서부터는 오히려 성장주 밸류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는 주가가 좀 더 폭발적인 상승을 해줬던 것처럼
저는 원전 중에서도 이 건설주들을 보면 볼수록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좀 띌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새로운 한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추경과 금리 인하에 따른 부양책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 부양책에 따라 제가 기대를 하는 쪽은 일단 건설, 그 중에서도 원전이라는 성장 동력을 갖춘 건설주들을 주목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AI 분야는 아직까지 저는 좀 긴가민가한 것 같습니다. AI를 밀어준다고 해서 특히나 소프트웨어 단의 미국 기업들과 경쟁력이 갖춰질까? 그보다는 오히려 저는 AI의 하드웨어 모델인 로봇 쪽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아이디어 한국 정부 정책 중에서도 첫 번째 밸류업, 두 번째 AI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또 이 버블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미니 추경에 따른 또는 금리 인하에 따른 뭔가 유동성의 조합이 뭔가 버블로 향해 간다라고 하면 이게 국지적인 버블, 그러니까 지수를 4천, 5천 끌어올리는 버블이 아니라 섹터 단, 테마 단에서의 버블인데 그게 굉장히 AI에서 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든 더불어민주당이든 한 100조, 누군가는 뭐 더 부를 때도 있지만 그런 쪽이 나중에 그 소버린 AI라고 해가지고 국가 주도형 그리고 뭐 한국형 AI 생태계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서 당장의 수익률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라 각국의 자기만의 언어와 문화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특히나 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신경을 쓰는 게 국민들의 건강, 보건 그런 쪽이랑 맞물려 가지고 돈이 집행될 때 토모큐브도 그랬지만 의료 AI 쪽이라든지 이쪽이 굉장히 명분도 충분하고 자금이 쏠린다라고 하면 편하게 이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한 꼭지를 AI 쪽으로 또 염두 아닌 염두를 대비는 미리 막 큰 물량을 실어 놓고 마냥 올 거야 이게 아니라 요런 것들을 한번 생각만 딱 해두신 다음에 다른 쪽에서 주도주 위주로 딱 매매를 하다가 요 부분이 틀 때는 우리나라 돈 못 버는데 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IT 버블 때 미국에서만 주요 기술들이 당연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100배에서 230배 요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 걔네들이 할 줄 아는 기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B2C 단이 아닌 B2B 단 또는 정부 공공 쪽 이쪽에서 돈이 풀리면서 그게 살짝 그러면 흑자 전환만 되든 뭐 한 꼭지만 딱 돌든 또는 빅테크와의 뭐가 있다라고 하면 유동성 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이제 또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동성 장세에 따른 그 기대감, 테마주의 강세가 오히려 의료 AI 단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 네, 전체적인 AI 단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의료 AI 단이 지금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신규로 IPO가 된다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보통의 버블은 상장한 지 1, 2년 차의 종목들이 이렇게 확 올라가는 빈집 종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IT 버블 때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뭐 다른 쪽에서도 신규 상장 쪽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 염두에 보시기 바랍니다. 부장님께서 굉장히 또 강조해 주셨던 토모큐브도 사실상 신규 상장주로 엮이면서 갔기 때문에 토모큐브의 아버지인 또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투자 포인트도 한 꼭지로 생각해 두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